이틀 전에 제가 서영교 의원과 통화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영교 의원, 6종 세트에 덫에 걸렸다는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의혹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가장 최근에 드러난 것은 이제 가족들 관련된 것. 뭐 처음에 딸도 있었고 또 오빠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동생을 5급 비서관에 고용을 해서 연봉 6,800만 원짜리 그 비서관에 고용을 해서 같이 일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 여동생에게 운전을 시키면서 비서 역할을 했다는 거 이미 공개됐던 거고. 그렇습니다. 딸은 저희가 이틀 전에 소개해드린 건데 그렇습니다. 오빠를 후원의 회계 책임자로 앉혔다? 그렇습니다. 뭐 쓸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네. 후원의 책임자로 쓰면서 2,760만 원의 이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뭐 회계의 책임자를 할 사람이 없어서 오빠를 등록했고 뭐 다른 의원들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의원들 저렇게 가족들을 한 명도 아닌 여러 여동생, 딸, 오빠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비서관, 보좌관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거의 없거든요. 논란이 좀 되고 있고 특히 딸 같은 경우는 네. 인턴 뭐 돈 별로 안 줬고 그거 다시 후원회 계좌로 다시 돌아왔다 정치 후원 냈다고 하지만 네. 아니 딸한테 그럼 스펙 쌓아준 겁니까? 네. 걔 인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딸을 쏙 안 친 건 저게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무래도 저게 큰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며칠 동안 계속 잇따라 나오는 걸 보니까 주위에서 다 알고 있던 걸 공개하지 않다가 문제가 되니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힘이 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목청을 많이 높였고요. 정부와 정치권이 갖고 있는 권력을 질타하고 조롱했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본회의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있으면 뭐합니까?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을. 있으면 뭐합니까? 총리 하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똑바로 되셔야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260여 개에 달하는 매뉴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NSC를 후루쩍쩍쩍 없애버린 매뉴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몰랑 가슴이 아픕니다. 자, 박정원 부국장. 일단 저렇게 질타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는 건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약간 비꼬는 듯한 투가 있었습니다만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오빠, 여동생, 딸, 남편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 서영교 의원은 특히 더민주당에서도 이제 을지로위원회 소속. 그래서 어떤 그 을을 지키는,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을의 횡포를 막아주는 이런 그 의원 모임에 적극 참여를 했고 특히 그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른바 그 갑질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는데 특히 약간은 조롱하는 듯한 네. 그런 어떤 말투가 굉장히 공격적이다 그래서 네. 지지자들로부터는 상당히 사실 박수를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너무 그 인신공격적인 게 많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네. 지금 정작 본인이 지금 5종 세트인가요? 이렇게 6종 6종 세트 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 한 종이 또 추가되는 이런 상황에 갑질을 했다 이런 비판이 사실 개인으로뿐만 아니라 지금 당으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든 것이 지금 당이 무엇보다도 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여소야대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특히나 법사위에서는 어떤 정은호 게이트와 관련한 어떤 그 법조 비리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어떤 척결 그리고 청문회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공격수였던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문제를 저렇게 갖고 여태 감춰왔고 당도 결국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도덕성 위기까지 몰리니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니폴리테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마니폴리테.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검사가 네. 부패 체계를 하면서 자기 손이 깨끗해졌다는 사람을 갖다가 처벌할 수 있다. 네. 서영교 의원 저렇게 하면 마니폴리테 반대죠. 네. 그리고 있죠. 우리 홍상수 감독 요새 이야기 많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매혹적인 여성을 보고 뭐 마음이 그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부터는 자제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네. 그 어떤 이런 걸 많은 의원들이 그럴 겁니다. 자기 동생이 뭐 취업을 못하거나 했을 때 국회의원 그 보좌관 자리에 앉히고 싶을 마음이 생기는 유혹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많은 분들이 자제력을 발휘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여기서 모든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저는 자제력이 너무 부족했다. 그런 네. 유혹을 이겨내야죠. 국회의원이 되려면. 자, 그런데 오늘 또 나온 것은 서영교 의원이 쓴 논문까지 표절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2007년에
이대 정책과학대학원의 석사 논문을 썼는데 네. 이게 이제 상당히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라는 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임씨 임모 씨인데 마찬가지로 전 열린우리당 당직자였고 같이 둘이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한 문구를 소개해드리면 여성 의원 당선자는 1287명 가운데 189명으로 9.8%에 그쳤다. 밑에 보시면 네, 총이란 말 한 글자만 더 있군요. 네, 빠졌습니다. 보통 논문을 표절할 때 기준이 6글자가 같으면 표절로 네. 본다는 유권 해석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거는 거의 표절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팩트를 다룬 거라 뭐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표현을 좀 보고 쓸 때 좀 보고 적은 듯한 인상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임기가 완료된 이전 의회의 경우에는 여성이 126명으로 6.3%인 것과 비교하면 약간의 증가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밑에 보시면 윗줄은 거의 똑같고요. 네. 밑에만 6.3%인 것과 비교하면 약간의 약진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증가가 아니라 약진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살짝 바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참고 문헌 뒤쪽에 저 논문을 인용했다라고 써놨지만 네. 저 표현된 저 문구가 들어가 있는 장에는 전혀 각주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요. 저 장, 그러니까 저게 5장이라고 하는데요. 5장에 그 각주를 달지 않았던 5장에 비슷한 부분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베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물론 전체 논문 전체를 놓고 저희가 한번 돌려봤더니 한 전체에서 10% 정도의 인용률을 보이던데 저 특정 장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한 것은 지난 닷새 사이에 사흘 사이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갑자기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무슨 이렇게 한꺼번에 튀어나오는 곡절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자, 변호사시니까 이제 법관을 지내셨으니까 여성한 변호사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제 국정감사, 법사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한 이후에 판사, 검사들과 저녁 자리 한 것, 뭐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자리에 변호사의 남편을 같이 동석시켰다. 이거는 판사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글쎄, 그 그 변호사가 앞으로 법정에 나오면 잘 봐주라고 일부러 소개시킨 건가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남편을 대동한 것도 문제고요. 네. 그 남편이 특히나 법조인인 거. 네. 그 요새 정관예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남편이 뭐 정관이냐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지금 거기서 인사하고 판검사들 거기에 이제 이 국정감사장에 나올 정도의 판검사들이면 이 법원 검찰이 잘 나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 나중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잘 봐주라. 이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 무슨 이유로 남편을 국회의원도 아니고 보좌관도 아닐 것이고 왜 저녁 자리 데리고 나가느냐. 이거는 진짜 저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네. 좀 국회의원에서 품위와 자제력을 갖다 좀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혁 차장, 그럼 이제 서영교 의원 사과했다는데 국민 앞에 이제 고개를 숙인 거죠?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사려 깊지 못했다,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된 것도 있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재불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과 다른 게 어떤 부분이고 국민들이 뭘 오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밝혔으면 좋겠고요. 저렇게 100% 잘못했고 사과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내가 했던 행동이 다시 한번 해도 괜찮은 내용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밝힐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걸 그럼 과연 그동안에는 이렇게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네. 과거에 공천을 준다거나 당직을 줄 때 과연 더민주 지도부는 몰랐었느냐라는 의혹이 남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오늘 저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공천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의 SNS 글을 올려서 아니, 잠깐만, 논란이 되고 알고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천을 주는 과정에서 과거에 일부 몇 명의 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돌아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경우에 저런 어떤 보좌관의 갑질, 보좌관의 월급을 착복했다는 이런 갑질 의혹들이 이미 걸러져서 스크린이 돼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공천은 주는 게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보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걸 뚫고 공천을 받고 이번에 당선까지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도부가 나중에 알고 줬다면 저런 후폭풍에 좀 시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혁 차장, 그러나 이 문자를 보시면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씨가 좀 잘 보일까요?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 문자인데 선배라는 걸 보니까 서영교 의원한테 보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도 내 보좌관이 비리로 구속이 됐는데 그때 선거 때 엄청 당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무대응하세요.
이런 코치를 하면서 그냥 국민들의 이런 지적과 불만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말고 그냥 무시해라. 나도 그랬다. 선거 때 아무 영향 없더라. 이런 자화자찬입니까? 뭡니까? 이게 감싸기인가요?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이런 대응 방안을 조언이라고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정말 기름 붓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완주 의원은 개인도 아니고 지금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 원내 수석 부대표면 사실상 여야 협상에서 네. 실무적인 협상을 사실상 현장에서 총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당의 어떻게 보면 얼굴격인데, 네. 이러한 원내 수석 부대표가 지금 본인은 사실 S대 총학생회 부회장 출신, 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명문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네. 같은 운동권 선배, 이른바 네. 86세대의 선배라는 그 네. 정서를 아직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 바로 저것이 그 당시에 운동권 경력을 훈장 삼아 지금 정치권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정의고, 내가 하는 것은 다 합당한 이유가 있고, 네가 하는 갑질은 절대 타도돼야 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어떤 선악을 자기 중심으로 구분짓고 있는 9세대, 86세대의 낡은 모습이다. 이것을 공당의 제1당으로, 물론 지금 현재는 1당이 아닙니다만, 어떤 이 야당의, 제1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까지 저런 인식을 보인다는 것은 당으로서도 굉장히 우려해야 될 인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상원 변호사께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제 이 얘기 봤을 때요. 선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 위로니까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궁지에 많이 몰렸고, 이틀 전 저랑 통화할 때도 평소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굉장히 풀이 죽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을 의심하는 것은 그냥 무대응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로 무시하고 무대응하고 가만히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길 바라는 것, 이건 정말 진심 어린 조언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진심 어린 조언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진심으로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네. 이런 이제 범죄로 뭐 구속되고 뭐 이런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였죠. 이 지금 국회의원들 지금 우리 박완주 부대표만 그런지 모르지만은 네. 국회의원들이 그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하다. 이거는 조금 시간 지나고 다른 사건 크게 터지고 하면은 묻혀갈 것이니까 네. 지금 더 이상 말해봤자 계속 여론의 비난만 받을 거니까 아예 모른 척 해라. 그러면 시간 지나면 국민들이 다 잊는다. 네. 그때 가서는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의정 활동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건데 정말 그 국회의원들이 있죠. 범죄를 안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네. 우리 국민들이 왜 그 많은 세비를 들이고 그다음 예산을 지원해서 뽑아가지고 활동시킵니까? 근데 그 도덕적인 문제에 불감하다는 게 진짜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그 자질에 관해서 정말 한심스럽고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근데 아시아 투데이가 지금 촬영한 건데 이제 이 박완주 의원 측 설명은 이게 6가지가 첩첩이 잘못됐을 때 나온 말이 아니라 비교적 초창기에 딸의 인턴 때 했던 얘기라 내가 이 모든 걸 다 알고서도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가지 하네요.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5급 운전 기사를 썼던 동생은 여동생이 아니라 남동생이라는 거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 때문에 굉장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총선 때는 기사를 올렸습니다만 그 후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이제 김수민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사받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16시간에 걸친 장기 수사를 받고 새벽에 검찰 청사를 나왔는데요. 김수민 의원이 지금 국민의당과 약간 결을 다르게 진술을 하면서 당과 갈라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성 기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김수민 의원 측에서는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라는 문건을 통해서 내가 알아서 돈을 받고 한 게 아니라 당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줬고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 나는 거기에 당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였을 뿐이지 이런 전체적인 기획은 당에서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벌써 결별 수순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이 책임질 문제지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김수민 의원 측은 현재 돌아간 상황을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검찰에 의견서를 냈는데 당이 나한테 검찰 수사나 언론에게 사실과 달리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당에서 20억 원어치, 11억 원어치 이렇게 두 가지 일거리를 비컴과 세미콜론이라는 회사에 나눠주고 실제로는 나눠줬는데 네네. 그런데 이 두 회사에서
국민의당에 있는 김수민 의원이 사장으로 있는 브랜드 호텔이라는 이 다른 별도의 업체가 용역 계약을 맺은 것처럼 네. 허위로 계약서를 맺어라. 맥주 광고 일을 해주는 것처럼 계약서를 체결하면 그거 좋겠다. 그러니까 일도 실제로는 안 했는데 네. 돈이 1억 2천, 1억 네. 1천 이렇게 뒷돈이 브랜드 호텔 쪽으로 들어가게 만든 건 아니냐. 이렇게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책임을 다 졌던 분인데 이렇게 대화가 오갔다고 의견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당과 상관없는 일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네. 그러면 그 어떻게 하면 세미콜론이라는 좋을까요? 업체에서는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할 게 없는데 그럼 맥주 광고를 어떻게 일을 나눠준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잘했어. 이런 취지로 했다. 그러니까 허위 계약서를 만드는 데에도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실질적으로 알고 기획을 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성한 변호사. 네. 김수민 의원은 30살입니다. 사실 사회적 경력도 많지 않고 청년을 대표한다는 형식의 비례대표 의원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당한테는 큰 신세를 입었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검찰의 의견 진술서에서 당에 부담해 주는 얘기를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대체 어떤 경우에 보통 이렇게 얘기를 다 합니까? 지금 만일 당에서 시킨 대로 네. 김수민 의원 혼자서 이걸 모든 걸 따낼 때 김수민 의원은 뭐 비례대표고 뭐고 상당한 형사처벌이 가해질 지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치 자금이라 그래도 혼자서 받았으면 정치 자금 1억 얼마를 전부 다 혼자 다 그 정치 자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리베이트라 그래도 이게 또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사실 금액이 1억을 넘는 횡령이면 사실 처벌을 크게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으로서 당에서 보니까 이 시키는 것 같긴 같습니다. 당신이 떠안고 가라. 우리 국민의당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마. 그렇지만 김수민 의원이 볼 때 자기가 이걸 다 네. 떠안고 갔을 때 너무나 큰 30살 된 그 여성 의원으로서 네. 자기의 이 법률적 운명이 네. 걱정이 많이 된 거죠. 네. 차라리 이럴 바에는 털고 가자.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금 만일에 김수민 의원이 네. 지금 진술한 대로 당에서 시켜서 했다. 네. 이렇게 되면 그게 만일 맞다. 그러면 김수민 의원 처벌은 아주 약해지죠. 그럼 당 쪽이 좀 책임이 더 커지는 건가요? 근데 그렇죠. 당은 새 정치를 위해서 만든 신당인데 이 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김수민 의원의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나 네. 주변 브랜드 호텔 관계자들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김수민 의원은 당에서 자신이 당으로부터 받아야 될 PI 작업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결국은 두 개 인쇄업체와 TV 광고 대행 업체를 통해서 네. 말하자면 리베이트를 결국 당이 받을 리베이트를 당이 받지 않고 그대로 자기들이 김수민 의원 브랜드 호텔에 당이 지불해야 될 돈을 말하자면 대납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대납시킨 것을 결국은 이것은 당이 일종의 리베이트 형식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인데 네. 이것을 김수민 의원 브랜드 호텔이 다 알아서 한 것. 근데 네. 김수민 의원은 이미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고 검찰도 이 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김수민 의원에게 다 말하자면 불법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가라.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것은 본인이 30살의 디자인 전문가가 어쩌다가 비례대표도 내가 달라 그랬느냐. 네. 당일날 새벽 아침에 해서 당신 7번 받으라라고 자기들이 떠안켜놓고 네. 자기들이 나를 이용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말하자면 나를 파렴치범 어떤 낡은 정치의 주역으로 나에게 덮어씌우고 자기들은 꼬리 자르려고 한다라는 반발로 아마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안철수 대표로서 이제 진실을 잘 판단해서 국민들한테 한 점의 오차도 없이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그랬거든요. 천정주 대표도 오늘 사과하게 이르렀습니다. 수사 진행되고 있고요.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다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큰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야권 얘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김종인, 손학규 두 사람의 근황은 어떨까요?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아주 일 많이 하시고 선거도 성공적으로 해주시고 당구 안정시켜서 서울은 언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시죠.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믿었어요. 어이구, 지금 저거 맞아. 오셔도 세판 사세요. 김종인 대표가 언제 돌아오실까요? 여의도 토로 이제 복귀하시는 건가요? 본격적으로 이제? 하하하하 웃었습니다. 자, 천 차장. 그러면요, 저 자리가 이제 광주인데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진짜 그런 거 맞죠? 일단 뭐 둘의 동선은 다 노출됐고 일정들이 다 겹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네. 저런 만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가서 뭔 얘기 하실 거냐고 미리 저희가 내려가기 전에 김종인 대표한테 물었을 때는 아이 가서 뭐 그냥 인사만 하는 거지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언제 올라올 거냐고 물었고 곧 올라갈 겁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지금 김종인 대표가 손학규, 뭐 안희정, 김부겸, 박원순 다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 기분이 상했는지 오늘 네팔에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어쨌든 6.25와 관련된 글이었는데 뭐 자주국방이라는 구호가 부끄러운 2016년의 6.25다. 이 방산비리 천국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의 현지도다. 이렇게 또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글을 장문의 글을 SNS 통해서 네팔에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야당 상황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근에 이제 공항 건설 때문에 과연 나라 돈을 큰 프로젝트에 어떻게 쓰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논쟁 뜨겁게 붙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